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거로 담낭 초음파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클리니컬 얼트라사운드 리뷰 논문을 길잡이 삼아서요. 이 초음파 검사가 담낭의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또 영상에서 보이는 여러 모습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뜻하는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네. 얼핏 보면 그냥 흑백 영상이라 복잡해 보이는데 그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복부 초음파는 담낭에 돌, 그러니까 담석이 있는지 찾아내는데 아주 민감하거든요. 아, 민감도가 높군요.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담낭 질환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검사 중 하나죠. 그렇죠. 하지만 초음파 영상만으로는 해상도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질환에서 소견들이 좀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정확히 이게 어떤 문제인지 가려내기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상 담낭이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경우, 또 밝게 보이는 병변들, 혹처럼 보이는 용종, 그리고 담즙 찌꺼기까지 이런 다양한 초음파 소견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감별해야 하는지, 특히 최근에 발전된 고해상도 초음파 기술 역할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담낭. 이게 우리 몸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 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간의 오른쪽 옆하고 왼쪽 옆 사이에 약간 숨어있듯이 위치하는데요. 아, 사이에 있군요. 네. 길이는 한 7에서 10cm 정도, 폭은 한 3에서 5cm 정도 되고요. 모양은 서양뼈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서양배 모양이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바닥 부분인 기저부, 몸통인 체부, 그리고 담낭관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깔때기 모양의 누두부와 경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누두부, 경부, 특히 그 누두부요. 다른 말로 하트만 주머니라고도 부르는데 하트만 주머니. 네. 거기가 담석이 잘 걸려서 문제를 잘 일으키는 부위입니다. 아, 거기 잘 걸리는군요. 네. 그리고 경부는 이제 담낭관으로 이어져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총간관하고 만나서 총담관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군요. 담낭벽 구조도 좀 독특하다고 하셨는데 아, 네, 맞아요. 점막, 근육층, 그리고 근육 주위 결합 조직층, 가장 바깥의 장막 이렇게 네 층인데요. 내층. 네. 위나 장 같은 다른 소화기관하고는 다르게 점막 아래에 점막 근층이나 점막 하층 이런 게 없다는 게 좀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아, 그게 없군요. 그렇군요. 그럼 초음파 검사를 잘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6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합니다. 6시간 금식? 네. 왜냐하면 음식물이 들어가면 담낭이 확 수축해서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내부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서 담낭을 충분히 팽창시키는 거죠. 아, 검사할 때는 보통 환자분을 바로 눕힌 자세, 앙화위라고 하죠. 그 자세에서 갈비뼈 아래쪽이나 갈비뼈 사이로 탐촉자를 대고 스캔을 합니다. 네. 근데 때로는 담낭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엽관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담낭 경부하고 우측 간문맥 사이에 있는 밝은 선, 고에코선인데요. 이걸 찾아서 쭉 따라가면 담낭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문 그림 1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아, 일종의 이정표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담낭 전체를 놓치지 않고 보려면 세로 방향, 종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로 방향, 횡축. 이렇게 꼼꼼히 스캔해야 하고요. 특히 작은 담석이 숨어있기 쉬운 그 경부하고 누두부 쪽은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네. 때로는 환자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눕게 하면 좌측과위라고 하는데 이러면 가려져 있던 담낭이 더 잘 보이거나 숨어있던 담석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아, 자세를 바꾸면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게 해서 간 아래로 담낭을 좀 내리거나 아니면 영상의 질을 높여주는 하모닉 영상 기법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관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금식 상태에서 보는 건강한 담낭, 초음파에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정상 담낭은요. 벽이 아주 얇습니다. 보통 2에서 3mm 이하이고요. 내부는 담즙으로 차 있으니까 까맣게 무에코로 보입니다. 까맣게요? 네.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 그러니까 2에서 5MHz 정도의 비교적 낮은 주파수 탐촉자로는 담낭벽이 그냥 한두 겹의 선처럼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식사를 했거나 해서 담낭이 수축하면 벽이 좀 두꺼워 보이면서 세개층으로 보이기도 해요. 안쪽에 밝은 선, 점막, 중간에 어두운 선, 근육층, 바깥쪽에 밝은 선, 근육 주위층과 장막.
이게 구분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논문 그림 2처럼요. 아, 식후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군요. 네, 이게 정상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상 모습을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 소견들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가장 흔하게 접하는 문제 중 하나가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경우일 것 같아요. 네네. 기준이 3mm 이선이라고 하셨죠.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봅시다.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급성 담낭염이겠네요. 네, 급성 담낭염의 대표적인 소견이죠. 담낭벽이 3mm 이상, 평균적으로는 한 9mm 정도까지 두꺼워지고요. 담석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돌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군요. 네. 그리고 담낭 자체가 팽창돼서 커져 보이고 담낭 주변에 액체가 고이거나 염증 때문에 주변 조직이 좀 밝게 고에코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초음파 탐촉자로 담낭 부위를 이렇게 눌렀을 때 환자가 심한 통증을 느끼는 초음파 머피 징후라는 게 있습니다. 아, 누르면 아픈 거요. 네,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컬러 도플러 검사를 해보면 염증 때문에 담낭벽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 그림 3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담낭벽 두께만 보고 아, 이건 급성 담낭염이구나 하고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담낭벽 두께만으로는 감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급성 담낭염일 때 벽 두께가 평균 9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담낭 선근종증이라는 다른 질환도 평균 9mm까지 두꺼워질 수 있고요. 심지어 담낭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전신적인 원인 때문에도 평균 7mm까지 두꺼워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헐. 그럼 두께만 봐선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께 수치 자체는 참고는 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아닌 거죠. 그럼 뭘 더 봐야 할까요? 담낭벽이 여러 층으로 이렇게 나뉘어 보이는 소견, 그러니까 밝은 층하고 어두운 층이 번갈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급성 담낭염의 좀 더 특징적이라는 보고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건 역시 다른 원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논문 그림 4처럼 다른 염증 징후 없이 그냥 벽만 두꺼워진 경우도 있고요. 게다가 담낭 자체의 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염이라든지 배에 물이 차는 복수, 아니면 혈액 내 단백질, 알부민 수치가 낮은 상태, 신부전 같은 이런 전신질환 때문에도 담낭벽 전체가 미만성으로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전신 질환 때문에도요? 네, 이건 뭐 간문맥압이나 전신정맥압이 높아지거나 혈관 내 삼투압이 떨어지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후에 담낭이 수축해도 정상적으로 두꺼워 보일 수 있고요. 네. 따라서 반드시 담낭벽 두께 외에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담낭이 커져 있는지, 주변에 염증 소견은 없는지, 초음파 머피 징후는 있는지 등등 다른 초음파 소견하고 환자의 임상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 종합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군요. 급성 말고 만성 담낭염도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만성 담낭염은 담낭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합니다. 대부분 담석 때문에 담낭에 만성적인 염증이랑 섬유화가 생긴 상태인데요. 네. 초음파에서는 담낭벽에 약간 두꺼워져 있긴 하지만 표면은 비교적 매끈하게 보이고요. 담낭 크기는 오히려 정상이거나 아니면 작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에서 담석이 함께 발견됩니다. 논문 그림 5를 보시면 됩니다. 만성 염증의 또 다른 모습도 있을까요? 좀 드물기는 한데 황색 유가종성 담낭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색 유가종성 담낭염, 이름이 어렵네요. 네, 만성 담낭염의 한 종류인데요. 담즙 성분이 담낭벽 안으로 새어 들어가서 염증 반응, 그러니까 황색 유가종이라는 덩어리를 형성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아, 초음파에서는 담낭벽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매우 두꺼워져 있고요. 그 두꺼워진 벽 안에 어둡게 보이는 결절이나 띠, 이게 바로 황색 유가종인데요. 이런 게 관찰됩니다. 논문 그림 6처럼요. 네. 이게 염증이 심하면 주변 간 조직 같은 데로 퍼져나가서 담낭암하고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과 구별하기 어렵다면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혹시 감별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담낭벽이 아주 심하게 두꺼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쪽 층인 점막층, 그 밝게 보이는 선이요. 그게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끊어졌더라도 아주 일부만 파괴된 소견이 보인다면 이건 암보다는 염증, 즉 황생 유가종성 담낭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 점막층이 중요하군요. 네. 또 벽 안에 보이는 그 어두운 결절, 저에코 결절 자체는 다른 질환에서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결절들이 담낭벽 둘레에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넓게 퍼져 있다면 황생 유가종성 담낭염의 특이도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질환도 대부분 담석을 동반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벽 비유의 원인은 담낭 선근종증이네요. 이것도 이름이 좀 어려운데 어떤 질환인가요? 네, 담낭 선근종증은 담낭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근육층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작은 주머리를 만드는 병입니다. 로키탄스키 아쇼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뼈롤 결정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담낭 전체에 생기는 미만형, 특정 부위에만 생기는 분절형, 그리고 한 군데 덩어리처럼 보이는 국소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초음파에서는 담낭벽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두꺼워져 있고 그 두꺼워진 벽 안에 작은 물혹, 그러니까 까맣게 보이는 낭종이나 아니면 밝은 점, 고에코성 점들이 관찰되는 데 특징입니다. 벽 안에 점이나 물혹이요? 네, 때로는 이 밝은 점 뒤쪽으로 해성꼬리처럼 보이는 허상, 커메테일 아티팩트라고 하죠. 이게 나타나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논문 그림 7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특히 이 선근종증은 초기 담낭암이랑 구별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고해상도 초음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고해상도 초음파가 선근종층하고 초기, 그러니까 T1이나 T2 병기의 담낭암 중에서 벽이 두꺼워지는 형태를 감별하는 데 아주 뛰어난 성능, Ag값 0.9 이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와, 0.9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죠. 선근종증을 시사하는 소견으로는 벽이 비교적 대칭적으로 두꺼워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벽 안에 낭종이나 고에코 점들이 보이고 컬러 도플러 검사에서 약간 반짝이는 듯한 허상이 보이는 것 등입니다. 특히 벽 안의 낭종이나 고에코점 소견은 선근종증을 진단하는 데 민감도가 80%, 특이도가 85.7%로 상당히 정확한 편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암을 시사하는 소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담낭암 중에서도요. 벽이 두꺼워지는 형태는 초음파로 진단하기가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초기에는 변화가 정말 미미하고 아까 말한 염증성 질환이나 선근종증하고 정말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여기서도 고해상도 초음파가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암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으로는 담낭벽의 가장 바깥쪽 경계가 좀 불규칙하게 두꺼워져 있다거나 가장 안쪽에 밝은 선, 점막층이죠. 이게 부분적으로 끊어져 보이거나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1mm 넘게 두꺼워져 있는 경우. 점막층이 1mm 이상이요? 네, 그리고 담낭벽의 정상적인 여러 층 구조가 소실되어 보이는 경우. 또 컬러 도플러에서 병변환으로 혈류 신호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담낭암은 벽이 두꺼워지는 형태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형태도 있나요? 맞습니다. 다른 형태도 간단히 언급하자면 궤상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불규칙한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내부 모습도 균일하지 않죠. 담석이 같이 있는 경우가 흔하고 만약 암이 간까지 침범했다면 간하고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담도를 침범하면 담도가 늘어나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용종형은 담낭벽 안쪽으로 돌출된 홍 모양인데 이건 뒤에서 다룰 양성 용종하고 구별이 중요합니다. 암인 경우는 보통 기저부가 넓고 내부에서 혈류 신호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논문 그림 8에 이런 형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고해상도 초음파가 암의 침범 깊이, T병기라고 하죠. 이걸 결정하는데 특히 아주 초기암인 T1A와 T1B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CT 검사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와, CT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니 대단하네요. 자, 이번에는 초음파에서 밝게 고에코로 보이면서 그 뒤쪽으로 그림자, 후방 음영을 만드는 소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합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담낭결석, 즉 담석입니다. 그렇죠. 담낭 초음파 검사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 담석을 찾기 위해서고 초음파의 진단 정확도도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95% 이상이요? 네. 전형적인 담석은 초음파에서 아주 밝게 강한 에코로 보이고요. 그 뒤로 뚜렷한 그림자, 후방 음영을 만듭니다.
또 중요한 특징은 환자의 자세를 바꾸면 담낭 안에서 이렇게 떼구르르 굴러다니면서 위치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논문 그림 9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림자는 담석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건데 이게 항상 보이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후방 음영은 담석을 감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지만요. 사용하는 초음파 탐촉자의 주파수,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일수록 잘 보이는데요. 아니면 담석의 크기,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일 수 있고요. 또 성분, 그리고 초음파 빔이 담석을 통과하는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럴 때도 아까 말씀드린 하모닉 영상 기법이 후방 음영을 더 잘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석 말고도 그림자를 만드는 게 또 있나요? 헷갈릴 만한 거요? 네, 주의해야 할 것이 담낭벽 근처에 있는 장 속의 가스입니다. 장가스요? 네, 가스도 밝게 보이고 뒤에 그림자를 만들어서 마치 담석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오, 그럼 어떻게 구분하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스가 만드는 그림자는 경계가 좀 불분명하고 지저분하게 dirty shadow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이는 반면 담석이 만드는 그림자는 경계가 훨씬 명확하고 깨끗하게 clean shadow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 더러운 그림자, 깨끗한 그림자. 네, 비유하자면 손전등 불빛을 단단한 돌에 비추면 그림자 경계가 깔끔하잖아요. 네. 근데 연기 속에 비추면 그림자가 흐릿하고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꿔보거나 탐촉자 각도를 조절해서 이게 정말 담석인지 아니면 장내가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논문 그림 10에 비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하, 깨끗한 그림자와 지저분한 그림자로 구분하는군요. 그럼 담석이 아주 많을 때는 어떻게 보이나요? 담석이 너무 많아서 담낭 안을 가득 채우고 담낭이 수축해 있는 경우에는요. 더블 아크 사인 또는 WES 징후, Wall Echo Shadow Sign이라는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WES 징후요? 네, 이건 초음파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담낭의 앞쪽 벽, wall, 그 바로 뒤 담석들의 표면, echo,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강한 그림자, shadow, 이걸 의미합니다. WES. 아, 벽, 에코, 그림자. 네, 두 개의 밝은 선 사이에 얇고 어둡게 보이는 담즙층이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담석 때문에 그 뒤쪽은 강한 그림자에 가려서 담낭의 뒤쪽 벽은 아예 보이지 않게 됩니다. 논문 그림 11에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참고로 담낭이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는 다른 이유로는 식사를 한 직후라든지 담낭관 위쪽 담도가 막힌 경우, 선천적으로 담낭이 없는 기형, 아니면 급성관염처럼 간 기능이 심하게 나빠진 경우 등도 있습니다. 담석 외에 그림자를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질환이 있다고요? 좀 위험한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기종성 담낭염입니다. 기종성 담낭염? 네, 이건 급성 담낭염이 아주 심해져서 담낭벽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썩거나 허혈 괴사, 아니면 가스를 만들어내는 세균에 감염된 상태를 말합니다. 매우 응급하고 위험한 질환이죠. 네. 주로 50에서 70대 남성,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잘 생기고요. 담낭이 터질 위험, 천공 위험도 높고 사망률도 15%에 달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사망률 15%? 예. 초음파에서는 담낭벽이나 담낭 안에 생긴 공기가 밝은 점이나 선, 고에코로 보이는데요. 이때 동반되는 후방 음영이 아까 말한 그 지저분한 그림자이거나 아니면 반향허상이라고 하는 지저분한 울림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기양이 적으면 작은 점들로 보이고 많으면 밝은 활 모양, 고에코로 보일 수 있습니다. 논문 그림 12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담석과의 구별이 중요하겠네요. 그 그림자 모양으로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별 포인트는 그림자의 성격입니다. 기종성 담낭염에서 공기가 만드는 그림자는 내부에 지저분한 반향 에코가 섞여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더럽게 보이는 반면에요. 담석이 만드는 그림자는 깨끗하고 경계가 분명하다는 점이죠. 네. 그 외에도 뒤에 나올 도제 담낭이나 염증 때문에 벽 자체가 밝게 고에코로 두꺼워진 담낭염, 선근 종증 이런 것과도 감별해야 합니다. 또 담낭 주변에 공기가 차 있는 위나 장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네, 만약 담낭 안에 공기가 보이는데 담낭벽 자체에는 공기가 없다. 그러면 담낭하고 장 사이에 구멍이 뚫린 담낭장루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공기양이 아주 많으면 이것도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군요. 다음은 도제 담낭입니다. 이름이 참 독특한데 어떤 상태인가요?
도제, 폴셀린이라는 이름처럼 담낭벽이 마치 도자기처럼 딱딱하게 석회화되는 병입니다. 만성 담낭염이 오래 지속된 결과로 나타나는 좀 드문 경우인데요. 아, 석회화되는 거군요. 네, 담낭벽 전체에 걸쳐서 넓고 연속적으로 석회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점막 아래 조직 공간에 작은 석회화들이 여러 개 생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성에게 더 흔하고 대부분 담석을 동반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 도제 담낭이 있으면 담낭암 발생 위험이 25% 정도로 매우 높다고 알려졌었거든요. 25%나요? 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다시 분석해보니 그 위험도가 한 6% 정도로 이전보다는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여전히 위험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석회화된 담낭 앞쪽 벽이 마치 곡선 모양의 밝은 선, 고에코로 보이고요. 그 뒤로는 강한 후방 음영이 동단됩니다. 논문 그림 13과 같은 모습이죠. 이것도 그림자를 만드니 아까 나온 WS 징후나 기종성 담낭염이랑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감별 포인트는요. 도제 담낭은 WS 징후와 달리 담낭 앞벽하고 내용물 표면에 그 이중활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WS는 이중활이 있었죠. 네. 그리고 기종성 담낭염과는 달리 공기에 의한 지저분한 음영이 아니라 석회화에 의한 깨끗한 후방 음영을 보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강한 후방 음영 때문에 담낭 내부에 있는 담석 같은 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담낭벽 안쪽으로 돌출된 덩어리, 즉 용종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용종은 담석과 달리 자세를 바꿔도 움직이지 않고 벽에 딱 붙어 있는 게 특징이죠. 네, 그렇습니다. 담낭 용종은 담낭벽에서 안쪽으로 자라난 혹을 말하는데요. 보통 초음파에서 주변보다 밝게 고에코로 보입니다. 크게 보면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없는 비종양성 용종,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용종이나 염증성 용종, 선근종 같은 게 있고요. 네. 또 암으로 발전할 수 있거나 이미 암인 종양성 용종, 선종이나 용종형 담낭암 같은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콜레스테롤 용종이 압도적으로 가장 흔합니다. 콜레스테롤 용종이 제일 많군요. 보통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콜레스테롤 용종은 90% 이상에서 크기가 1cm 미만으로 작고 한 20%에서 60% 정도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다발성으로 발견됩니다. 작고 여러 개. 네. 그래서 초음파에서 작고 여러 개의 용종이 보인다면 콜레스테롤 용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용종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종양성 용종 중 하나인 선종과의 감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굳이 특징을 찾자면 콜레스테롤 용종이 선종보다 조금 더 밝게 고에코성으로 보이거나 아까 선근종증에서 봤던 그 해성꼬리 허상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논문 그림 14에 예시가 있습니다. 그럼 크기가 크거나 하나만 있는 용종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겠군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고해상도 초음파가 용종의 내부 모습까지 자세히 보여주면서 감별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요. 종양성 용종, 즉 선종이나 암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는 1cm보다 큰 크기, 이게 가장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크기가 역시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단발성, 하나만 있는 경우죠. 또 용종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M자 모양으로 갈라진 경우, 소엽성이라고 하고요. 컬러 도플러 검사에서 용종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보이는 경우, 혈관이 보이면 위험한가요? 네, 암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용종 내부의 밝기가 주변 담낭벽보다 어둡거나 저에코, 여러 밝기가 섞여 보이는 경우, 그리고 용종 내부에 어두운 점, 저에코점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비종양성 용종일 가능성이 높은 소견은 1cm 미만의 작은 크기, 다발성, 표면이 매끈함, 내부 밝기가 주변과 비슷하거나 더 밝음, 등의 코, 고의 코, 그리고 내부에 밝은 점, 고의 코점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역시 크기가 가장 중요한 감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크기가 1cm를 넘으면 확실히 주의해야 하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담낭 안에 돌도 아니고 혹도 아닌데 뭔가 찌꺼기 같은 게 차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바로 담즙 앙금, 다른 말로 슬러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담즙앙금은 말 그대로 담즙 성분 중에서 녹지 않고 가라앉은 미세한 고체 입자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찌꺼기 같은 거군요. 네,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잘 안 생기지만요. 담즙이 오랫동안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있는 상황, 예를 들면 담도가 막혔거나 담낭염이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정맥 주사로 영양 공급을 받거나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했거나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해 있는 경우 등에서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아, 그런 경우에 생기는군요. 네, 초음파에서는 담석과 달리 뒤쪽의 그림자, 후방 음영은 만들지 않으면서요. 낮은 강도의 밝기, 에코를 가진 물질로 보입니다. 중력 방향을 따라서 담낭 바닥에 층을 이루고 쌓여 있고 환자의 자세를 바꾸면 천천히 흘러내리듯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논문 그림 15처럼요. 움직이면 괜찮은데 이게 뭉쳐서 혹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요? 네,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앙금들이 서로 뭉쳐서 마치 종양처럼 덩어리를 이루는 것을 담즙 앙금 슬러지 볼 또는 종개형 담즙 앙금 tumefactive sludge라고 부릅니다. 종개형 담즙 앙금. 네. 만약 자세를 바꿨을 때 이 덩어리가 움직인다면 진짜 종양과는 쉽게 구별되지만요. 담낭벽에 딱 달라붙거나 너무 끈적해서 잘 움직이지 않으면 감별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논문 그림 16 같은 경우죠. 네. 이때 컬러 도플러 초음파로 덩어리 안에 혈류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종양이 아닐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조영증당 초음파가 감별에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혹처럼 보이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걱정될 것 같은데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요. 이렇게 종괴형 담즙 앙금으로 생각되었던 경우에 14%가 나중에 진짜 담낭암으로 진단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14%나요?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렇죠. 특히 고령이거나 여성이거나 초음파상 그 앙금 덩어리 안에 밝은 점, 고에코점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악성 위험 요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종양과의 감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추적 관찰을 하거나 CT, MRI 같은 추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4%면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앙금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이건 또 뭔가요? 네, 담즙 가성 앙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진짜 앙금이 아니라 초음파 기계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허상, 아티팩트. 이 허상이요? 네, 초음파 빔 두께 허상, 빔 thickness 아티팩트라고 부르는데요. 초음파 빔은 사실 연필심처럼 가느다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빔 자체의 두께 때문에? 네, 이 빔의 두께가 담낭 자체보다 두꺼울 때 빔의 일부는 담낭 안에 맑은 담즙을 통과하고 다른 일부는 담낭 바깥쪽에 간이나 장 같은 주변 조직을 동시에 통과하면서 마치 담낭 안에 층을 이루는 앙금이 있는 것처럼 잘못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논문 그림 17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기계적인 오류 같은 거군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 허상은 진짜 앙금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초음파 기계의 초점, 포커스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담낭 부위에 정확히 맞추면 그 부위에서 빔의 두께가 가장 얇아지기 때문에 허상이 줄어듭니다. 네. 또는 담낭의 가장 넓은 중심 부분을 스캔하거나 탐촉자의 각도나 스캔 방향을 조금씩 바꿔보면 허상이 사라지거나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된 하모닉 영상을 이용하는 것도 이 허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군요. 오늘 담낭 초음파의 다양한 소견들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앙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질환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서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초음파 소견의 패턴들을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께서 담낭 검사 결과를 들으실 때 내 상태가 어떤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료진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 번 강조되었던 고해상도 초음파 같은 기술의 발전은요. 과거에는 구별하기 정말 까다로웠던 담낭 선근종증과 초기 담낭암 혹은 콜레스테롤 용종과 선종 같은 양성과 악성 질환을 감별하는 진단 정확도를 크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초음파 소견은 영상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항상 환자분의 증상, 다른 검사 결과 등 임상적인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요. 때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담낭벽 비유나 용종 같은 경우 양성인지 악성인지 좀 애매한 경계선상의 소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고해상도 초음파 덕분에
과거에는 놓쳤을지 모를 미세한 악성 의심 소견까지 발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애매한 소견들에 대해 담낭 절제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는 기준이나 접근 방식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당장 정답을 내리기보다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